자, 여러분, 마케팅 원리 1주차 2교시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 계획서를 설명드리다가 휴식을 했는데, 이번 주차는 이제 현대 사회학의 현대 사회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주차에는 현대 사회를 이해를 하고, 2주차에는 현대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술과 마케팅에 대한 개념적인 소개를 하고, 3주차에는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을 위한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4주차부터는 마케팅의 개념을 이해하고, 마케팅 개념의 이제 중요한 이론인 마케팅 환경 분석과 SWOT 분석, 그 환경 분석에는 또 다시 그 툴이 있어요. 분석 툴이. SWOT 분석과 STP 전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4P 믹스라는 것이 있는데, 마케팅 4P는 뭐고 믹스는 뭔지, 그다음 마케팅과 트렌드는 또 어떤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다음에 마케팅과 브랜드가 마케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또 브랜드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2학년 때 또 가면 2학년 2학기 때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한 학기를 브랜드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기서는 그 뭐야 한 주 내에 간략하게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마케팅,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목 요약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모든 수업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경영학이나 마케팅이나 그 다음에 브랜드나 뭐 창업 환경 분석이나 이런 과목들이 각각의 이렇게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연관성이 있어요. 분야별로. 그래서 어떠한 과목을 배우면서 그 과목 속에서 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놓으면 다른 과목을 학습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죠. 또 그 과목에서 해당되는 과목에서 예를 들면 브랜드라는 과목을 2학기 때 배울 건데, 본 과목 시간에 브랜드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면 나중에 2학기에 가서 브랜드 과목을 이해하기가 쉽고요. 또 경영학에 대해서도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배웠겠지만 그 경영학에서도 이런 그 마케팅에 대해서 일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마케팅 개념을 잡으신 분들은 본 마케팅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과목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 과목에서 뭐를 부분적으로 놓쳤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또 새로운 과목에서 또 그 분야를 필요하다고 보면 그 과목을 속에서 그 분야를 열심히 또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원리는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가 성인학습을 위한 학교고, 평생 학습 과정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나 학생이나 간에 이런 평생 학습을 위해서 학생들의 뭐라고 할까 그 경험과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이런 토론식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의 또 학습 추세가 이렇게 토론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 중심과 토론 학생 중심의 어떤 수업 방법에 대해서 이해 여부를 확인한 그런 결과가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결과가 있습니다. 교사 중심으로 주입식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는 거는 30%뿐이 이해를 못한다. 그런데 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참여 수업을 하고 토론식 수업을 하고 또 학생들이 직접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 거의 90%를 이해를 하게 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하면서
네트워킹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이런 학점 관리도 중요하고 또 부분적으로 성적 관리도 중요하겠죠. 또 여러분들이 단순히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전문 지식을 배워서 바로 여러분들 사업에 적용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는 게 뭐냐? 교수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히 이 학생들의 협력 학습, 즉 협력 지향성을 높이는, 그래서 그 학습의 몰입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학습자 중심 수업이고요. 지식 및 이론을 실습과 현장 활동에 연계하는 교육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교육. 이런 것이 학습의 어떤 몰입도도 높여갈 것이고, 학생들의 어떤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학생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토의식, 토론식 수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3년 이상의 어떤 그 직업을 가진 이후에 입학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적고, 우리 과에서도 또 우리 학교에서도 대부분 40대, 50대, 60대가 많습니다. 5, 60대 지금 대학을 오셨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동안 많은 직장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경륜을 얻어서 그런 그 야전형 실무 지식, 전문 지식이 많이 그 배양이 되어 있죠. 이런 그 전문 지식을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를 한다면 아주 좋은 그 성과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농업사회나 뭐 산업사회에서 생활을 했지만 지금 이게 정보화 사회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는 경험과 경륜을 나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보의 공유를 할 수 있는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게 빨리 해소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동안에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삶과 분리된 교육 따로 현장 따로 이런 교육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생태계형 교육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해결식, 체험식 교육, 현장 밀착형 교육. 즉 지금의 마케팅은 전부 이렇게 체험형, 현장 밀착형 마케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학력 중심의 어떤 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량 중심 학습 체제로 역량 기반 교육을 쌓는 그런 학습 체제로 가야 된다. 단순히 학력 중심 체제라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뭔가를 개념적으로 그냥 알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나 그거 할 수 있어. 나 그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 할 수 있어. 이런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학습 방향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우리는 네모진 학교에 가면 네모진 건물, 네모진 교실, 네모진 책상, 네모진 칠판 이런 수업을 이렇게 각이 있는 수업을 했어요.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된다. 원탁 같은 테이블에서 토론을 하면서 또는 현장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 여러분 스스로도 머릿속에 남는 게 많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때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야 스마트폰 이거 복잡한 걸 어떻게 써? 그래서 전화 걸고 받는 것만 배웠다가 해보니까 문자도 받고 보내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받고 내가 동영상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뭐 사진도 찍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색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스마트폰은 뭣도 하고 뭣도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만 했으면 그걸 막상 딱 손에 쥐었을 때는 하나도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듯이 현장의 교육도 토론식 교육이 되고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우리 저 교육 현장에서 녹아낼 수 있는 이런 학습 방법을 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역량 기반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를 뭐 혁신적인 교수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역량이라는 게 뭐냐? 즉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안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안다는 수준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전문적인 지식, 어떤 이론적인 바탕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꼭 이론에 안 맞더라도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식의 총량을 그 출석 잘해서 시험 잘 보고 학점 잘 받아서 이수를 하면 뭐 학벌이 좋고 학력이 좋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사도 5년이 지나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면 박사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과거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어느 대학에서 그 평생교육사나 사회복지사나 뭐 창업 뭐 보육 매니저나 경영지도사 이런 걸 어느 대학에서 취득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뭐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수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설명을 해주면 그 설명한 거 전달만 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떤 도전과 실패에 대한 경험 이런 거를 인정을 해서 이게 이론과 이렇게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뭔가 새로운 그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삶의 과정과 맥락에 대한 그런 것이 연관이 되는 수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또 교수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마케팅을 하거나 이제 현대사회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현대사회가 얼만큼 빠르게 변화되느냐. 이 46억 년 된 지구가 그 다음에 46년 된 지구로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한 장의 PPT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진들은 제가 구글에 있는 사진, 이미지를 많이 채택을 했어요. 그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런 이미지도 활용을 하게 되면 출처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여러분들 수업하는 거 이외에 제가 뭐 개별적으로 이러한 사진들을 제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지는 않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표절에 대한 그런 오해를 받고 또 표절에 대한 시비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을 밝히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지구는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구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인류는 언제 나왔느냐? 인류는 대략 아무튼 뭐 원시 인류의 뭐 조상이라고 할까 이게 뭐 10억 년 전에 출현을 했고 원시 인류가 뭐 400만 년 전에 나왔고 그다음에 현생 인류가 뭐 40만 년 전에 뭐 나왔고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자가 있기 때문에 뭐 창조론이나 진화론 그걸 가지고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없도록 해주시고요. 뭐 저거 뭐야 뭐 창조론인데 뭐 진화론을 설명하고 뭐 그거는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40만 년 전에 현생인류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4만 년도 아니고 4천 년도 아니고 40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닌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4개월 전, 4개월 전부터가 뭐 현대 사회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 마스크와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말은 이미 오래되었죠. 이렇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큼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은 저렇게 아빠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서 황제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죠. 뭐 혼자 이제 1인 가정, 아니 1인 자녀, 뭐 2인 자녀, 뭐 어떤 때는 또 자녀 없이도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저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생 인류가 뭐 되어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부터 인류는 물질 만능 시대에 접어들었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새로 지구상에 없었던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저렇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엄청나게 많은 해양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산을 받고 다녀야 될 만큼 이렇게 웃지 못할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지구 환경도 엄청나게 오염이 심해졌다. 어쨌든 시간과 이 과학기술의 어떤 그 발전 속도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과학기술은 가속도가 붙어서 발달을 하고 있다. 그럼 이런 가속도가 붙어서 발달하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러한 용어도 나온 것이 언제냐면 2016년도에 나왔어요. 바로 4년, 5년 전이지요. 그래서 독일의 경제학자 크라우디우 시와베라는 사람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벌써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변화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현대사회가 어떻게 또 변화 발전되는지 사진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96년이라고 해놨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엄마들이 어린이들이 저렇게 밖에서 놀면 귀를 잡아 끌면서 공부하라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이제 혼자만의 생활을 하면서 혼자 공부하면서 혼자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밖에 가서 뭐 해라? 친구들하고 좀 같이 놀아라. 이렇게 발전되어 있어요. 엄마 중심의 자녀 교육을 할 때 저렇게 이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에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어요. 현대인들은 완전히 스마트폰에 포로가 됐어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 열어보느냐? 여러분들 하루에 스마트폰 몇 번 열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사람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297번인가를 열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왜 열어보느냐?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보낼 때, 그 다음에 뭐 어떤 자료를 검색할 때, 그 다음에 친구들과 뭐 SNS를 뭐 할 때, 이 다양한 어떤 용도로 스마트폰이 쓰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떼어놓고는 이제 현대 인류를 생각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인류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남기고 있어요. 스마트폰 속에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모든 자료들, 스마트폰에 올리는 모든 문자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억 자료로 남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화 되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고 어디에 있었는 것이 스마트폰에 다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내 자신의 활동 영역도 투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또 다 지켜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고 또 나는 지킴을 당하는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사회가 투명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회 속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창업 경영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현장 체험형 교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현대 사회를 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우리 한국인들은 또 세계인들은 일단 출근을 하게 되거나 밖에 나갈 때는 대부분 개인 승용차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운동 삼아서 걸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승용차로 밖에 나간다고 보면 지금의 차는 본인이 운전을 하고 나가지만 지금 또 새로 나오는 차들은 일부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율주행차에는 또 많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이 주변 상황을 다 촬영을 하면서 이것이 그 데이터로 모아져 가지고 그 AI가 뭐 판단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게끔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빅데이터가 이제는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자동차만 가지고 이런 뭐 자료들이 그 빅데이터가 쌓이느냐 그건 아니고 곳곳에 있는 시내 곳곳에 있는 또 요소요소에 뭐 있는 그런 다양한 CCTV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런 곳에서 엄청난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어디에 저장을 하냐면 이제는 개인 스마트폰 용량이 한계가 되니까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엄청난 양을 또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럼 분석을 해서 뭘 하느냐? 인류가 인간이 필요하게 유용한 자료를 또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뽑아낸 자료들이 지금 우리 활용의 일상생활에도 또 적용이 되는 것이 서울에 있는 뭐 올빼미 버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차후 수업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뭐냐면 이렇게 보다 보니까 ICBM이다. 그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ICBM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즉 ICBM은 대륙간 탄도탄인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기술이 대륙간 탄도탄보다 더 무섭게 발전되고 우리 인류를 인류를 위해서 유용하게 또는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장단점이 다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런데 그 원자로를 이용해서 핵발전소를 만들다 보니까 또 인류에게 엄청나게 유익한 또 뭐 전기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시키고 잘 관리를 하고 긍정적인 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면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ICBM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마케팅에 적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우리 좋은 학습의 어떤 그 주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도 다음 시간부터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변화를 한번 볼까요? 개념적인 잠시 전까지는 개념적인 변화였다면 이제 현실적인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 없이 물론 아빠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겠죠. 정자은행에서 제공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게 태어나는 엄마 혼자 아기를 출산하는 그 사유리가 우리 그 뉴스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출산을 해서 한국에 온 사람이 바로 이제 사유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가정하면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는 거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보편적이 아니고 그게 거의 뭐 신념화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빠 없이도 이제 태어난다. 그러면 이제 남자는 필요 없다? 글쎄요, 남자가 필요 없을까요? 나중에 이제 대리모나 아니면은 뭐 인공적으로 또 출산하는 아기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자도 필요 없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올지는. 어쨌든 부부와 자녀가 있는 이런 전통적인 가정이 이제 앞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부부 플러스 미혼 자녀가
2010년도에는 37%였었는데 2019년도 약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30%로 약 10% 정도가 줄어들고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2010년도에는 23.9%였는데 2019년도 약 9년이 지나다 보니까 29.8%로 늘어났다. 그럼 약 10년 사이에 한 10%씩 늘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 현 추세대로 본다면. 그래서 가족의 형태도 이렇게 변화되면 그러면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동안에는 부부 플러스 자녀가 있는 핵가족이라고는 이런 가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는 1인 가구 중심의 마케팅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학점제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듯이 고등학교도 이렇게 앞으로 학점제로 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는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을 해야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학점입니까? 120학점이잖아요. 그만큼 고등학생들은 학습해야 될 양이 많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에꼴 42, 서울 42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뭘 하느냐? 인터넷을, 구글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교수가 없어요. 구글이 교수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2016년도에는 우리 네이버는 85%를 검색률을 차지했고 그 구글은 0.7%를 차지했는데 4년이 지난 2010년도에는 구글은 32%, 네이버는 59%로 줄었다고 그래요. 즉 4년 만에 변화가 거의 한 20, 30%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4년 후에는 또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렇게 엄청나게 사유가 현실 속에서도 바뀌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과 내일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다. 그 변화를 하루하루 느끼지 못한다면 1년 후에, 10년 후에 갑자기 불어닥친 변화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여기 변화를 할 것인가. 이런 역사적인 변화, 기술적인 변화,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학습 방법도 거기에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학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역량 기반 교육이고 그것이 토론식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대면식 교육이 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 안 되면 이 비대면 수업이라도 줌을 활용해서 여러분과 같이 상호 토의가 되는 이런 수업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배달의 민족이나 또 누구야 그 카카오톡 대표 이런 분들이 5천억, 5조 원 이런 진짜 엄청나게 큰 액수를 큰 돈을 벌어서 사회에 기부하는 현상. 이제 기부하는 현상도 이렇게 그동안에는 옛날 대기업 회사 돈을 기부했었는데 이제는 개인 재산을 기부하는 이렇게 이제 기부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게 된 거는 바로 IT 기술이다. 그 IT 기술로 지금 성장한 기업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 다 IT본, 이 IT 기술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스마트폰.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마케팅에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같이 토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마케팅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케팅 한번 정의를 한번 간단히 봅시다. 그 어느 학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바른 복잡한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적인 정의를 내릴 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정의를 내리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그래서 정의는 여러분들이 뭘 정의를 할 때는 쉽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활동, 이게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어디에서 시장에서 그 뭐를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한 과정이 마케팅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용어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용어가 이제 이런 겁니다. 제품은 뭐냐? 유형의 상품이다.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서비스는 소유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집을 사고 팔면 집문서가 있습니다. 집문서에 소유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집은 뭐 홍길동이 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식 서비스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그럼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 강의가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 강의 저기는 소유권은 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이사할 때 그 뭐 화물이 왔다 가는 거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사 서비스는 그 사람들 것이지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이고 소유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욕구와 필요, 그 소비자들의 욕구와 필요, 수요에 맞추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욕구라는 건 뭐냐면 뭔가 모자란 상태고 필요는 구체적인 상품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좀 배가 고프다. 이건 욕구입니다. 그런데 너 배가 고프지? 뭘 먹고 싶은데? 아, 나는 김밥이 먹고 싶어. 아, 나는 햄버거가 먹고 싶어. 아, 나는 막걸리 한 잔이 먹고 싶어. 이게 뭐냐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막걸리가 필요해. 햄버거가 필요해. 그러면 수요는 뭐냐? 이제 구매력이 작동하는 거야. 즉, 너 돈이 있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구매와 수요는 또 틀려. 그래서 수요자는 즉 아기가 젖을 먹는 거는 아기에게 젖이 필요해요.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유를 사는 거는 엄마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는 최종 소비자는 아기이지만 그걸 돈을 주고 사는 거는 엄마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할 때 또 이게 나오는 건데 아무튼 수요는 구매력이 작동하는 것이다. 가치는 이거 지불해서 내가 돈을 지불한 대가로 받는 혜택인 거죠. 그래서 가치라는 거를 이게 돈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배가 불러. 근데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가져온들 야 이거 정말 맛있는 피자야. 이거 500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배가 엄청 불러. 나 이 500원 아니라 그냥 줘도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청 배가 고파. 그럼 먹다 남은 밥 한 공기라도 아야 그거 내가 500원 줄게. 뭐 1000원 줄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 받는 혜택을 가치라고 그런다. 마케팅의 필수적인 요소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보면, 자, 마케팅이라는 거는 4P 믹스가 있어요. 마케팅의 4P. 그러면 마케팅의 4P가 뭐냐면 제품, 가격, 유통, 판촉하는 거를 마케팅의 4P라고 그래요. 즉 영어로 표현을 하면 전부 앞자가 P자로 끝나기 때문에 4P라고 그러고요. 이 제품이나 가격이나 유통하는 그런 유통망, 그 다음에 판촉 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어디에서 시장에서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모든 과정을 뭐라 그런다? 마케팅이라 그런다. 그래서 내가 생산자가 뭔가를 만들어서 가격을 붙여서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거를 판촉을 할 것인가를 시장을 통해서 판촉을 할 것인가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전부가 뭐다? 마케팅이다. 그래서 마케팅의 핵심은 뭐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학 시간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마케팅, 그다음에 뭐 창업환경 분석, 우리 뭐 창업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 이렇게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P를 가지고 재화와 용역, 제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시장에서 교환하는데 이때 교환할 때 소비자들에게 욕구와 필요가
뭔가, 그 다음에 누가 수요자인가, 그래서 어떤 가격으로 공급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구매가 되면 나에게 이익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이익을 최대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심리를 알아야 되고, 소비자의 심리를 아는 것이 뭐냐면 바로 취향과 기분과 문화적인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그 뭐야 수요가 넘쳤었고, 지금 현재는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시장을 세분화해서 소비자를 잡지 않으면 내 물건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서 소량 생산으로, 지금은 이제 맞춤 생산으로 가고,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원을 하고, 또는 AR과 VR을 연결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기술을 써서 맞춤 생산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까지 설명을 드리고, 10분간 휴식한 후에 또 계속해서 3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